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5월달 첫날이고요. 4월달 시장이 마무리가 조금 그랬네요. 좀 주가도 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시장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늘은 여러 가지 그냥 제가 준비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투자 고민 나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난주에 녹화를 한번 했어요. 근데, 이슈가 좀 있어서, 좀 지워버렸습니다. 왜냐면 너무 내용 좋았는데 아깝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분들 이름을 제가 다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 아쉽지만 지우고 다시 녹화를 합니다. 정땡땡님, 그리고 땡땡옥님, 땡땡훈님 등등 이 6분의 고민을 우리 함께 나눠드리는 걸로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민 상담이라고 했다가 투자 고민 나눔으로 바꾼 이유는 제가 이제 상담할 능력 정도는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드리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이런 고민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제가 한 달 전쯤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커뮤니티에, 제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지금 방금 끝내고, 잠깐 퇴근했다가 출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책이었습니다. 책 마무리를 했던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 보냈고, 1차 수정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또 한번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를 했죠? 어떤 제목이 좋을지 투표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고, 600분이 넘게 투표를 해주셨어요. 이분들은 다 제 책 사주시는 거죠. 그죠? 그쵸? 아니, 이거 투표까지 해주시면 안 사주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투표해주셔서 감사하고, 투표 결과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1번이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고요. 2번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입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투자 그리고 생존 투자법 좋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는 또 아니기도 해서, 비슷하긴 한데,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둘 중에 하나, 제가 고민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질문 드린 거고요. 대답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 53%, 그리고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가 38%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번이 더 좋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 그런데, 제가 진짜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책 제목 정하는 거 엄청 고민 많이 돼서 어떡하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주변 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1번으로 정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라는 그 제목에 애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고서를 이 제목으로 3개나 썼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맥락도 그거지만, 진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뭘까?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걸까? 아니면, 이거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걸까? 투자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 책을 통해서 던져드리는 메시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번 제목은 진짜 아깝지만 그래서 부제로 남겨놓고 1번 제목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책 제목도 정해졌고 다음 주가 되면 책 표지도 나올 거고 이것저것 막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이제 주제인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투자 고민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나눔이 벌써 87분이나 투자 고민을 나눠주셨고요. 저는 진짜 이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쭉 읽어보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거를 나눠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정땡땡님입니다. 네, 정땡땡님.
누군지 모르죠? 정땡땡님. 본인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투자라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탑다운 투자, 그리고 바텀업 투자, 모멘텀 투자, 이거 너무 많은데,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단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모르겠고, 투자법을 정립함에 있어서 기간이든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고민 많이 되시죠? 저도 고민됩니다. 그리고 땡땡옥님은 코스피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장기로 가는 게 좋나요? 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가냐 단기로 가냐 이 질문이신 거예요. 아니면 수익이 났을 때 빨리 환매하고 내려가면 또 들어가고 하는 게 나을까요? 이 질문. 자,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3% 이상 나면 환매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방송 보면 장기 투자를 권하는 것 같아서 점점점. 그런데 이런 고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오래 함께할 주식과 쉽게 헤어져야 되는 주식을 나눠서 보자. 그리고 남들 다 좋다고 하는 구조적인 성장주, 제가 소개했던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 이 책의 주제인 구조적인 성장주는 오랫동안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은 쉽게 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구조적인 성장주는요, 일단은 남들이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비교를 해볼게요. 자, 구조적인, 이거를 쓰니까 되게 크게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구조적인 성장주. 자, 이 구조적인 성장주, 남들도 다 좋다고 하는 주식, 이거는 일단 특징이 있는데요. 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싸요. 그리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하잖아. 당연히 비싸죠.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남들도 다 알아요. 자, 봐봐요. 뭐 테슬라 좋은지 모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좋은지 아마존, 페이스북 좋은지 몰라요? 다 알죠. 다 아니까 비쌉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계속 오랫동안 투자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랫동안 함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하는 것들은 주가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어쨌든 빠지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요. 여기로 이 내려오는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비트코인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등등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한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도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 아무리 구조적인 성장주고 그래도 내가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주식을 매수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사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들도 다 좋다고 하는 구조적인 성장주와 오랫동안 함께 하기 위한 방법,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내가 사기로 했어.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싸게 사기 위한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시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회사는 진짜 막 성장해요. 계속 좋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고 하면 사람들이 이걸 팔아요 또.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회사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를 잡으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연불리께서 말씀하셨던 얘기 있잖아요. 실적과 EPS라고 하죠. 실적과 멀티플 의 곱으로 주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가총액, 그죠?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그 회사가 버는 돈에다가 얼마나 몇 배를 곱해줄까? 네 1년에 뭐 100억 벌어? 그래? 그럼 한 10배 곱해주면 1000억이네? 20배 곱해주면은 20을 곱하면은 2000억이고 이 멀티플이고요. 요게 이익입니다. 이익이 늘어나도 주가가 오르고요. 멀티플이 올라도 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고 멀티플이 올라서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둘 다 오르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조적 성장주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멀티플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멀티플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도 EPS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이고 이 멀티플이 올라가는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완전 그 다른 스토리가 나왔는데 그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인포맥스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철강 회사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포스코가 있죠. 이 회사가 실적이 되게 엄청 좋아지잖아요. 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멀티플까지 좋아지려면은 다른 스토리가 나와야 됩니다. 스토리. 이게 이제 얘기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ESG와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나와요. 즉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애들이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약간 스토리가 달라지면서 멀티플이 변화해서 주가가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인을 하면서 가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실적만 좋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는 경기가 좋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주식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경기 좋아질 때는 좋아져요. 그러나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아요. 좋아질 때는 좋아져. 그러나 이 각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때 팔고 이때 사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성장주기 때문에 롱텀 바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가야 돼요. 그 롱텀 바이를 하기 위한 방법, 이럴 때 사면 안 되고요. 이럴 때 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땡땡님, 이분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2019년 초부터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루의 대부분을 관련 공부를 하면서 진짜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요. 야, 이거 저는 이분 내용을 읽으면서 참, 이 투자 아카데미, 이효석의 아카데미, 보시는 분들도, 공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아침이 되면은, 저기 이제 빛이 나와가지고, 네.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에서. 네. 그래서 저 가렸습니다. 좀 요 위에 있었던 거요. 가린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노트 기록만 1500페이지래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자산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하고 매일매일 수익도 내고 손실 이런 거 기록해가지고 잊지 않으려고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2019년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현금 제로로 풀 투자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가 나버리는 바람에 그동안 수익을 다 까먹고 상당한 손실을 겪었다. 와. 야,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나가지고 진짜 다 까먹었대요. 어떡합니까, 진짜. 제가 어저께 정인승 대표님이랑 점심 먹었거든요. 점심 먹으면서 대표님이 힘드셨던 시간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본인이 투자했던 그동안 1500페이지를 쓰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까먹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반등했을 때 전액 현금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더 힘든 거거든요. 이게 빠지는 것보다도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4월 달에 반등했을 때 다 현금화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의 표현이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아이고. 앞으로의 노후가 막막해서 스트레스로 탈모가 왔다. 참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이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진짜. 지금은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래요. 3200포인트인데 4월달에 말에 조금 이거 빠졌다고 해서 막 힘들어 하신 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때 죽고 싶은 심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막 그때는 막 한강에 가가지고 뭐 투신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너무 힘든 얘기 아닙니까 진짜. 그래도 근데 제가 와 이거 힘든 건데 그거 해야 되냐? 꼭?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을 만회하고 싶었는데 이게 W나 V자 회복 등 알 수 없는 전망에서 투자가 두려워서 계속 망설이고 계신다. 그래서 겨우 2020년 10월경에 조금씩 그래도 진입해서 5% 정도 손실을 커버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의 트라우마가 너무 세서 새가슴이 되어버려서 충고를 좀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참 사연이 너무 힘드시죠. 너무 얼마나 힘드실까요? 예. 근데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을 것 같고 지금은 이 말씀을 드리는 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힘들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공짜로 벌리는 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나 여러 가지 고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지 그냥 버는 거 아니에요. 이것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제가 틀릴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막 주가가 막 30%씩 빠져. 막 코스피가 30%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3200포인트인데 30% 빠지면 얼마죠? 1000포인트 빠지니까 2400이네.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네. 그럴 수 없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고민 나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땡땡님. 그래서 이분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마음을 편하게 하는 투자가 무엇이고 본인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투자는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다른 건 아니고 메타인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거는 나 스스로를 알라는 얘기예요. 제가 제일 작년부터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알파 헌터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알파 헌터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파 헌터가 되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늘 고민했던 건 뭐냐면 이 알파 헌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설명을 더 많이 드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알파 헌터가 되는 거를 포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알파 헌터를 포기하고 뭐가 되시냐면 베타 그레이저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타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알파 헌터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돼.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그 회사를 정말 뭐 숟가락이 어쩌고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가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만큼 알파 헌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실 거면 알파 헌터가 되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게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용돈 벌 생각으로 주식 하시면 안 된다. 용돈 버시려면은 베타 그레이저 하시는 게 맞다. 그런데 주식을 투자하실 거면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메타인지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본인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스스로를 알자. 이겁니다. 왜냐면 내가 알파 헌터가를 하겠다고 덤벼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니야 그냥 나는 베타로도 만족해, 이런 사람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파 헌터라는 얘기는 개별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베타 헌터는 코스피 투자하시는 겁니다. 코스피 200에 그냥 투자하시는 거예요. 빠졌다고 막 시장에서 난리 나고 할 때 그냥 좀 더 투자하시고, 좀 막 좋다고 할 때 막 파시고, 이런 식으로 베타 그레이저가 있고요. 알파 헌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굳이 내가 이걸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투자는 하셔야 되지만 개별 주식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고 생각하신 분은 깔끔하게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것 중에서도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온 방법은 ETF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ETF 중에서도 스타일 ETF라는 게 있고 액티브 ETF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 사이에 중간에 어딘가에 끼어 들어오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이 땡땡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냥 막 죽고 싶은 심정 막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자, 메타인지 본인 스스로를 이번 올해, 작년, 올해 이렇게 경험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나한테 맞는지 스스로를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알파 헌터가 될 건지, 아니면 나는 베타로도 만족해, 아니면 중간, 이런 선택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땡땡유님께서는 미중 패권 전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일본과 대만은 미국 쪽으로 딱 붙은 것 같고, 우리나라의 현 정권은 중국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중 리스크에 대한 이옥석 팀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땡땡유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건 솔직히 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정치적인 얘기도 있고, 만약에 사석이라면 제가 진짜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곤란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간단히만 얘기해 드릴게요. 걱정됩니다. 많이 걱정됩니다.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 정도 느낌은 오시죠? 느낌은 오실 거예요. 걱정돼요. 걱정됩니다. 제가 그 김영우 이사님이랑 한 달 반 정도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연결돼 있는데, 그냥 걱정됩니다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땡땡 바다님, 이분은 이제 주식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저한테 질문을 주시네요.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경제적인 걱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회적인 관계 부족에서 오는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배려심을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게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게 되니까 왠지 아이들의 감정과 감성이 메말라 간다라는 걱정인 거죠. 진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진짜 저도 그래요. 그래서 메타버스 세상에 온다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걱정되죠. 걱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디지털 세상이 우리가 살던 세상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그냥 주저리 써주신 거예요. 디지털 세상이 오고 가상환경이 옵니다. 그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지만, 점점 이 디지털 세상과 가상환경, 메타버스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정도가 커지는 건 맞아요. 점점 커질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고민을 얘기해야 되냐.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용시장은 또 어떻게 되고. 그런 말씀. 지난주에 제가 하윤이랑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무슨 영화였냐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하윤이가 좋아해가지고 같이 보자고 해서 같이 봤습니다. 제가 미안한 게 하윤이가 영화 시작할 때 같이 이제 방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같이 보는데 하윤이가 아빠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자지마 중간에. 그래서 알았어 약속했는데 잤어요. 중간에 졸았어요. 근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미안하다 하윤아.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의 내용 되게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는 분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한 10년 넘었습니다. 되게 글루미한 영화예요.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글루미한 영화입니다. 찰리 초콜릿 공장이 엄청 큰 공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자동화를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찰리의 아빠가 일자리를 잃고 이런 내용이에요. 되게 현 시대를 좀 많이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을 그때도 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제가 또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파월 형이 이번에 FMC에서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저는 깜짝 놀란 게, 인포맥스 라이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빈민촌에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진짜로? 그래?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신 게, 야, 현석아, 너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백화점 한번 가봐라, 백화점. 응? 백화점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야. 알아? 그리고 진짜 많어. 벼락 부자 된 사람 많아. 벼락 거지 된 사람도 많지만. 그래서 이게 인플레라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니까. 라고 해주세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파월은 이번에도 일시적이라고 했잖아요. 일시적이라고. 그러면서 빈민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도 빈민이 극빈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런 무슨 얘기야.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제가 내린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평균의 종말입니다. 평균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원래 우리가 여기 이제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 수를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이 정규 분포는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좋은 거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점수가 이렇게 낮은 사람도 별로 없지만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바뀌었대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여기는 뭐냐면 포기, 여기는 뭐냐면 안 포기. 안 포기한 사람들끼리 분포가 있고요, 포기한 사람들끼리 분포가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무슨 현상이 생기냐, 여기가 평균이잖아요. 평균으로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평균으로 갔더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평균의 종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보세요. 이 백화점에 있는 많은 분들, 부자 분들, 요거는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빈민촌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제가 그 김지훈 TV에서 보면 미국의 그 빈민촌에, 그러니까 극빈층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냐면 4천만 명이래요. 미국 인구가 3억 3천 명? 이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고, 이 4천만 명이 진짜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어, 이게 아니고요. 집이 없어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의 극빈층이 4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요, 여기. 예. 근데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제가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보세요. 자동화, 그죠? 그리고 기계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겁니다. 초콜릿 공장에서 자동화가 되니까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자리를 뺏어가는데, 이 일자리를 뺏어가는 분들은 저임금 노동자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루 컬러들이에요. 옛날 그렇죠? 근데 이 자동화가 아니고 이제는 뭐가 일자리를 뺏어가냐면요, AI가 일자리를 뺏어갈 겁니다. 이제 본격화된 것 같아요.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AI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날 겁니다. 그렇지만 AI가 일자리를 뺏어간다. 어떤 일자리를 뺏어가냐? 중산층의 일자리를 뺏어갑니다. 근데 흔히 얘기하는 이분들이 뭐냐면은 화이트 컬러이신 거죠. 화이트 컬러. 중산층의 일자리를 뺏어갑니다. 중산층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AI가 일자리를 뺏어갈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방향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찰리의 초콜릿 공장에서도 일자리를 잃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 주신 거는 뭐 애들의 뭐 메타버스 이거 사회성 이런 얘기인데, 우리 애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파월 얘기하고 고용 얘기하고 평균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네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고 이 아이들한테 어떤 세상이 온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싶어서요. 제가 그래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고 나서 하윤이한테 했던 얘기를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기익 이코노미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기익 이코노미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일자리가 아니고 뭐 계약직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고 개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갖는 거예요. 갖게 될 거예요.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이미. 하윤이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 시대에는 뭔가 하나의 일자리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 개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그 계약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늦을 수는 있지만, 방향은 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하윤이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것도 약간 메타인지랑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알자. 서로를, 자신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뚱딴이 같은 소리야.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지금은 다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도 그런데 아마 하윤이가 공부하고 사회생활 할 때는 더 심해지겠죠? 그러겠죠. 그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면,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면 된다.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나 스스로 혼자 힘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없어요. 그죠? 답은 없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뭐 근데 이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죠? 예. 안 하면 이상하지.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제목인데 제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30분이 넘었네요. 아이고 이게 어제 사실은 이제 오종태 이사님하고 오종태 형님하고 저녁에 저녁 먹기 전에 잠깐 촬영하고 술 한잔 했거든요. 아침에 또 막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뭐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좀 피곤하긴 한데 아무튼 뭐 근데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미카사님의 질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정말 주식을 공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수많은 전문가 분들이 투자자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 14년 동안 증권업계의 수많은 전문가, 대형 금융투자사의 애널리스트,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 교수 등등의 의견이 나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만나봤을 뿐더러 예상과 전망이 틀리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공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건가요? 진짜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효석 아카데미잖아요. 이효석 아카데미인데 내가 약장수는 아닐까.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언제 고민 많이 했냐면 원래 이효석 아이디어였거든요. 이효석 아카데미로 바꾸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 아닐까? 약장수 아닐까? 공부하면은 이것만 하면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약장사가 되면 어떡하지? 그 고민을 저도 많이 했어요. 아까 미카사님께서 질문 주셨던 진짜 공부를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긴 한 겁니까? 라는 질문이요. 저 스스로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늘 하는 거지만 이건 좀 다른 얘기인 게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돈 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그게 좀 달라요.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많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그죠? 예.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낸 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투자라는 것은 수많은 의사결정들의 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년 전에 뭔가를 사고 팔았어요. 그 결과가 오늘 이어온 겁니다. 10년 전에 뭔가를 사고 팔았고 올해 뭔가를 사고 판 거. 이게 모두 연결돼서 현재의 상황으로 있는 것이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내가 오늘 사고 오늘 팔았고 이게 아니고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모든 의사결정이 전부 지금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영향을 준 겁니다. 맞죠? 예. 20년 전에 했던 게 지금도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이, 그때 샀던 거 다 팔았는데,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때 했던 모든 경험들이 지금 상황에 영향 줍니다. 단 하나도 영향 안 주는 게 없어요. 먼 미래에 있는 거일수록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단 한 개의 의사결정이라도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단 하나라도. 이 수많은 의사결정 중에 딱 하나라도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그 확률을 높일 수만 있다면 그거는 의미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요게 지식입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입니다. 지식이 늘어날수록, 어떤 회사에 대한 아는 게 많아질수록 그 회사의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겁니다. 주식을 많이 알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 벌 확률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높아지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림은 뭐냐면, 이런, 그냥 대충 이런 그림이 아니고, 이런 그림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한 그림은 이런 거예요. 이런 그림입니다. 요걸 한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첫 번째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조금만 공부를 더해도 확률이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죠. 네. 이 구간이 A 구간이라고 한다면, B 구간은 뭐냐면요. 자, B 구간은 뭐냐면 요 구간입니다. 뭔가 기울기가 낮아졌죠. 기울기가 낮아졌습니다. 이걸 B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B 구간은 어떤 의미냐면, A 구간에서는 공부를 조금만 해도 확률이 팍 올라가요. 확률이 한 20%였던 사람이 갑자기 50%까지 올라가요. 근데 조금만 공부해도 돼요. 조금만 공부해도 금방 올라가요. 근데 50에서 70, 60%로 올라갈 때는 진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잘 안 올라가. 근데 C 구간은 뭐냐면, C 구간은 이건데, 오히려 공부를 했는데 마이너스야. 확률이 더 낮아져.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얘기하는 용어는 뭐냐면 헛똑똑이라고 얘기합니다. 헛똑똑. 쓸데없이 똑똑해가지고 돈 버는 도움이 안 돼. 그게 헛똑똑입니다. 그리고 이제 B 구간은 뭐냐면 감속되는 구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제 책 제목처럼 주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 여기서 여기까지만 와도 확률이 이만큼 높아지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우리가 했던 수많은 의사결정 중에서 하나라도 높아지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주식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그림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막 주식 투자하신 분들 힘들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막 들어오면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힘듭니다. 근데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올라갑니다. 좋은 의사결정. 내가 이거 몰랐을 때는 내가 이거 알았으면 그런 거 안 했을 텐데.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걸 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박세리 선수가
저 98년인가요? 98년이었던 것 같아요. 98년 맞죠? 네. 박세리 선수가 저기 양말 벗고 저기 들어가서 저 어려운 샷을 쳐가지고 우승했던 그 경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극적이고 막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그런데 세컨샷을 칠 때 좀 더 좋은 위치에 갖다 놓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 그림에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내가 하는 투자 의사결정이 내년에 혹은 다음 달에 투자 결정을 하기 편한 자리로 나의 포지션들을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박세리 선수처럼 저렇게 빠지더라도 어렵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야, 오늘은 정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에 대해서 이름이 잠깐 나왔어. 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름 거기서 나왔네. 네. 안 본 걸로 해주세요. 정땡땡님, 어몽님, 네. 정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투자 고민 나눔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거는 되게 엄청 자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남겨주시면 제가 읽으면서 시시때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이 밑에 댓글과 그 설명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고민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런 고민이 있다. 해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 이런 얘기 많이 나눠주시면 저도 같이 고민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아니더라도 저도 고민이 안 끝났어도 그냥 같이 한번 얘기해보죠. 제가 뭔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아니까요. 여러분 이걸 알려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그냥 지식적인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아까 말했던 삶의 지혜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주식시장 힘들고 그런데 주말 동안이라도 잘 쉬시고 좋은 재충전 하셔서 또 다음 주 5월달 시작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은 제어의 인생 첫 책이 나오는 날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